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요.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평생 지켜온 인격마저 가격표처럼 취급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처음 올라오는 때는 이미 늦어 있습니다. 상대의 눈빛, 한숨, 표정 하나까지 모두 돈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현실은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 전체를 좌우하는 기반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허락하는 일만 선택해야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앞에서 계산부터 떠올라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이 늘어갑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돈이 먼저 움직이는 이 차가운 현실은 나이가 들수록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일수록 우울감과 고립 위험이 높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위축되는 걸까요?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은 건강입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고, 이전에는 잠깐 쉬면 괜찮았던 통증이 며칠, 몇 주씩 이어질 때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몸이 보내는 이 신호에 곧바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 문 앞에 서서도 한참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검사라도 권하면 어쩌지? 나이가 들면 아픈 몸보다 더 두려운 것이 계산서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조용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작 아픈 건 무릎인데 더 아픈 건 지갑이야. 그 말은 절대 농담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나온 깊은 현실의 고백입니다. 필요한 검사는 대부분 비급여이고, 약값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반복되는 통원 치료는 교통비까지 겹치며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싶다가도 막상 접수를 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비용 항목이 빠르게 더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레 몸보다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 다음 달에 갈까? 이렇게 뒤로 미루는 순간들이 쌓이면 작은 병은 큰 병이 되고, 그 큰 병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선택권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도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출 구조에서 의료비를 우선순위로 두는 일입니다. 노년의 지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활비, 식비,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 이 중 의료비만 뒤로 미루지 않으면 병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길이 열립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사치가 아니라 돈을 아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둘째는 지역의 의료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검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무료 건강 강좌 같은 것들은 몸을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건 도움 안 되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초검사를 받기만 해도 병을 초기에 발견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고 치료비 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거라 관리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 건강연구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악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관리가 나중에 드는 돈을 크게 줄여주고 남은 삶의 선택지를 지켜줍니다. 노년의 의료비 문제는 단지 병원비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몸을 돌볼 수 있어야 일상을 지킬 수 있고, 일상을 지킬 수 있어야 인간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하나 마음 편히 못 가는 현실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무너지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 단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줄어들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되는 걸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받자마자 그 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라고. 그 짧은 공백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 그 공백은 단지 몇 초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부모로 살며 지켜온 권위, 존중, 마음의 거리. 그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자녀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미안함, 죄책감, 자존감의 흔들림,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슬픔까지. 이 감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의 역할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상황은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역시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로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요청 앞에서 단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부모는 그 망설임을 거절의 신호로 입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또 자녀대로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의 균형,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존중과 감정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자존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경제적 독립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이 서로의 거리 유지가 사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자존감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전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가능하면 일부만 요청하는 방식은 서로에게 부담을 줄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이자 전략입니다. 부모가 절제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는 이를 부담이 아닌 지원으로 느낍니다. 둘째는 도움을 받는 대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가치를 함께 건네는 것입니다. 감정적 지지, 정보, 삶의 경험, 조언, 혹은 손주 돌봄 같은 실질적 도움 등 부모가 가진 경험과 능력은 여전히 자녀에게 유효합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준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직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나와 자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일 때도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부담되지 않게 요청하는 것. 이것은 결코 존엄을 낮추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부모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존엄, 관계, 감정, 모든 것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 크게 흔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기본적인 욕구조차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만 찾게 되는 식비 빈곤이 노년의 삶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식비에서 손을 댑니다. 하지만 식비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아끼는 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정서까지 흔드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의 식비 절감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 마음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어도 손은 늘 가장 저렴한 상품을 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지금은 아껴야지. 하지만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건 고민 없이 사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은 마트 가면 제일 먼저 유통기한 임박한 것부터 봐. 그거라도 사야 한 끼가 덜 부담스럽거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노년층의 상당수가 식비를 줄이기 위해 식사 횟수를 줄이거나 저렴한 음식을 반복해서 먹고 단백질이나 신선한 채소처럼 비싼 영양소를 무의식적으로 피해갑니다. 그 결과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식비 빈곤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먹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회복시키고 하루의 활력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시간은 삶의 행복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때 느끼는 허무함과 씁쓸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식비 절감이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건강 악화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의료비 증가는 다시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즉, 식비 빈곤은 노년의 모든 영역을 연결된 사슬처럼 끌어내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걸 조금 줄이면 괜찮지 않나?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식사는 노년 건강의 핵심이며 좋은 영양소는 병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 섭취는 근감소증과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입니다. 즉, 식비를 너무 줄이면 오히려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도 식비 빈곤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영양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백질, 채소, 기초 탄수화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건강 악화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싼 고기 대신 달걀, 콩류, 두부를 활용하고 채소는 제철식이나 할인 야채 코너를 이용하면 비용 대비 영양 효율이 높습니다. 둘째, 혼자 식사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먹으면 식사량이 줄고 영양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노인 식사 프로그램이나 작은 모임, 동네 반찬 가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이 먹는 식사는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셋째, 식사일지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영양이 무너진 식사를 반복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식사 자체를 관리 영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없고 혼자 먹으면 그냥 대충 먹게 돼.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더 위험합니다.
입맛이 없어지는 것도, 대충 먹게 되는 것도 모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을 돌보면 몸이 살고, 몸이 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식비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의 질, 건강, 감정, 선택권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비 빈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친구를 피하게 되는 씁쓸한 순간들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삶의 고비를 함께 건너온 동반자이자 외로움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줄어드는 순간 이 소중한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식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러다 계산할 때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마음은 가고 싶은데 돈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빠지자. 다음엔 꼭 가야지.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가다가 중간에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따라 지갑에 현금도 얼마 없고 카드 쓰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다들 모여서 웃을 텐데 나만 비용 걱정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못 간다고 문자만 남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노년의 외로움, 경제적 부담, 자존감의 흔들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친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비용을 걱정하다 보면 스스로 모임에 약한 고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모임을 거절하다 보면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셋째, 새로 사람을 만나는데 더 큰 심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경제적 여유 부족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깊은 고립감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에서 노년 고립은 공통된 사회 문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들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심지어는 신체의 면역력까지 낮아진다는 연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덜 드는 모임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공원 산책, 점심 대신 차 한 잔,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등 비용 없이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은 많습니다. 이런 모임은 오히려 대화를 깊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생각보다 형식적인 모임보다 편안한 만남을 더 좋아합니다. 둘째는 부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하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정말 오랜 친구라면 이런 솔직한 감정 앞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이런 순간에서 증명됩니다. 셋째는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노인정 프로그램, 무료 취미 모임, 건강 동아리, 소규모 활동 지원 사업 등 혼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공간들은 노인 고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 효과가 높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마음 편히 친구 만나고 싶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비용을 쓰는 모임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찾는 것입니다. 모임의 형태가 변해도
관계의 본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우정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관계를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내지 않도록 지금 현실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또 하나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단어, 바로 월세 고지서가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월세 한 장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주거 불안이 만들어내는 근원적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몸을 기대고 마음을 쉬고 하루의 끝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이 안전한 공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 요소로 바뀝니다. 특히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월세 고지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매달 찾아오는 압박이자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우편함을 열어 고지서를 꺼내는 순간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지, 혹시라도 연체되면 집주인이 눈치 주지는 않을지, 온갖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이사는 젊을 때의 이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조금 올린다고 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나이에 어디로 옮기라고 하는 건지 그 생각만으로도 잠이 안 와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고 있는데 벽지에서 난방 소음이 자꾸 들리더라고. 근데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이삿짐과 보증금, 중개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 결국 버티는 수밖에 없지. 노년의 주거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건강, 일상, 관계, 자존감 모든 것을 동시에 흔들어 놓습니다. 노년층이 주거 불안에 취약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월세는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고정비라 다른 비용을 아무리 아껴도 결국 똑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입이 줄거나 고정돼 있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전체 생활이 크게 흔들립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이사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체력적 부담, 비용 부담, 정서적 부담이 모두 겹칩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 환경이 나빠질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 악화가 다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의료비 증가는 결국 다시 주거비 압박으로 이어지는 이 끝나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주거 불안이 심해지면 사람의 심리도 크게 흔들립니다. 혹시 월세 못 내서 쫓겨나면 어쩌지? 아프기라도 하면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집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잠을 빼앗고 불안감을 키우며 결국 일상 전체를 잠식합니다. 집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불안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도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출을 정리할 때 월세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출 구조는 주거 안정, 의료비, 생활비, 여가 순서로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월세만 안정되면 그 위에 쌓이는 비용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임대 서비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지원은 국가 지자체마다 제도가 다양합니다. 문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셋째, 혼자 사는 경우라면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주거 상담이나 이웃 돌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이 불안한 사람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이미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그만큼 선택지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상황은 너무 특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될까 싶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불안한 집에서 계속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도적 지원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주거 불안은
노년의 모든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집이 안정돼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돼야 몸이 버틸 수 있으며, 몸이 버텨야 인간관계도 유지됩니다. 즉,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현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앞에서 망설이고, 자녀에게 손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식비를 아끼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피하게 되고, 집 앞에서 불안해지는 현실까지, 이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찾아오는 불편한 현실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마트에서는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만 골라야 하고, 친구와의 만남마저 돈이 먼저 떠올라 멀어지며, 월세 고지서 한 장이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상황까지, 이 5가지 현실은 사실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노후의 준비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지출 하나를 정리하고, 식사 한 끼를 더 챙기고, 관계 한 줄을 다시 붙잡고, 집과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미래의 큰 안정과 존엄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벌고 크게 쓰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료비를 우선순위로 두고 식사와 관계를 관리하고 주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준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준비를 시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나이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벽이 아니라 지금의 결심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가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노년은 내가 지킨다. 이 단순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마지막 품격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가 퍼져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